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2021년 오늘 이제 그 투자 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예, 투자 이게 뭐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유망 업종 근데 되게 많아요. 근데 거의 전 섹터 그냥 다 올려 놨는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제가 일단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취사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 모든 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최종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1년 투자유망 업종 주도주입니다. 주도주군. 예. 그러니까 주도주, 그다음에 턴어라운드. 예. 이렇게 좋아지는 거. 올해 그러니까 안 좋았다가 성장하는 거. 그다음에 올해 안 좋았는데 내년엔 좀 회복하는 거. 그다음에 좀 불확실한 것들. 불확실한 게 꼭 나쁘다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렇게 한 4개 정도로 좀 나눠서 제가 이렇게 해 놨으니까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종목들 많죠. 예. 그래서 여기 특히 노란 거는 강조했다는 게 꼭 이게 더 좋다는 아니고 그 좀 가격 매력 있는 거라든가, 예, 그런 것들만 좀 취합해서 나온 거니까. 근데 사실 반도체는 가격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서 그냥 다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긴 스타일상 뭐 성장 준지, 가치 준지. 그래서 반도체는 딱 세 가지로 3D 낸드, 코다나. 어쨌든 삼성과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증설도 하고 3D 낸드 이 단수라 그러죠. 적충수가 늘어나면 장비하고 소재 매출이 늘어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3D 낸드 좀 고다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 방송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년에 D램 투자는 좀 줄여요. 근데 낸드는 많이 늘립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식강, 뭐 PSK, PR 스트립, 뭐 오염물질 제거하고 YIK, 뭐 웨이퍼 테스트하고 테스야 뭐 이 증착 장비죠. 그다음에 KC텍, 덕산, 테코피아 이런 기업들이 일단 낸드에 좀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그 EUV, 파운드리, 이 비메모리 쪽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관련 기업들 뭐 워낙 많은데 예전에 제가 한미반도체 좀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요. 그다음 좀 못 오른 게 에이펙트 같은 거. 예. 하여튼 여기서 잘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NF도 요새 좀 주가 많이 올라서 부담은 되는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보면 다 좋은데 뭐 그래도 좀 가격 매력 있는 게 유니셈, 원익QNC, 뭐 ENF 테크놀로지. 요런 기업들은 좀 가격적으로는 에이펙트도 매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D램 공급 부족은 당연히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내년에 좋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신공정, D램이 이제 미세 공정 방식으로 좀 많이 미세 공정이죠. 예. D램에 이제 그 그러니까 회로기 뭐라 그러죠? 아, 웨이퍼죠. 웨이퍼에 그림을 그릴 때 가는 붓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미세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공정들이 채택이 계속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회사들로 보시면 되겠고, 한솔케미칼은 뭐 잘 아시죠? 예, 소재 업체고,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제 어닐링 장비라고 열처리 장비해 주는 회사가 그 장비예요. 열처리. 예.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도 좀 다크호스로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면 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뭐 저번 추석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순위였지만 뭐 여전히 내년까지 1순위예요. 네.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침투율이 4.5%에서 2023년 10%까지 늘어나는데 뭐 그때까지는 나쁠 게 없는 거죠. 예. 계속 우상향 그림인데 중간중간 막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할 거예요. 막 또 중국이 앞서면 한국이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런 흐름들은 앞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2차 전지 쪽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다만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은 항상 있어요. 그건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쌀 때 사자. 근데 그나마 이제 이 대표 업종들 중에서 얘네도 계속 갈 거예요. 뭐 누가 잘났냐보다도 좀 덜 오른 기업들, 동아기업, SKC,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는 이제 도전제라고 음극재에 들어간 첨가제입니다. 그리고 SKC는 동박, 뭐, 예. 동아기업은 전해액. 예.
전액도 시장이 커지는데 동아기업 같은 경우 이제 점유율을 좀 늘릴 가능성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좀 성장할 룸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 전액도 대부분 일본 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향후에 좀 이 동아기업도 그런 좀 뭔가 모멘텀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 쪽에서는 올해 사실 기아 현대차가 너무 좋았는데 저는 내년엔 모비스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가세요. 안 갔고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 가거든요. 전장 부품. LG전자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차에는 현대 모비스가 있습니다. 예. 가치를 재평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주가 진짜 눌려 있었잖아요. 모비스 좋고 자율주행하고 전장 부품 쪽에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기도 카메라가 들어가요. MLCC. 너무 올랐죠. 보유만 하시고 그다음 뭐 빠지면 사야 되지만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나 이쪽에서 한라홀딩스가 만도헬라라는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 회사가 센서도 만들고 ECU 같은 거 있죠. 자동차에 들어간 반도체. 그런 것도 다 하더라고요. 만도헬라가. 그래서 이게 되게 숨겨진 히든 카드예요. 한라홀딩스 내. 그래서 만도야 뭐 다들 아시고. 그래서 좀 건설회사도 있지만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자동차 카메라. 뭐 MC넥스 경쟁력이 있고 한국 단자는 커넥터입니다. 이 전자 부품들을 연결해 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게 현대 기아차에 많이 납품을 해요. 그래서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전장 쪽에선 요 기업들 한번 눈여겨 보시고 제가 뭐 풍력 태양광 이쪽은 얘기 안 할게요. 워낙 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라고 얘기 못 하겠지만 내년에도 좋겠죠. 근데 이런 주도 섹터는 또 혹시 내년에 한 번씩 장이라는 게 또 급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증시가 막 폭락을 해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가 좀 포트를 교체해야 되겠다. 주도주로 바꿔야 되겠다. 하면 이거 딱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기는 진짜 부담스러운 거 맞습니다. 제가 그나마 안 간 거 LS를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도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들 많이 올랐으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수소 쪽에서는 유일하게 안 간 게 효성 첨단 소재. 이게 좀 그래도 좀 덜 오른 편이라 내년도 어쨌든 그 수소 연료전지에 수소는 압력이 세요. 그래서 부피도 팽창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수소 쪽에서 이 압력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피가 팽창하고 압력이 높아지면 터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소재가 탄소섬입니다. 전 세계 만드는 업체가 도레이밖에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내년에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자, 두 번째 주도 업종 신소재. 이거 한번 설명드렸죠.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육. 예. 대체육은 뭐냐면 미국의 비욘드 미트처럼 그 뭐라 그러죠? 고기 대신에. 예. 우리 그 콩을 고기 대체제라고도 하잖아요. 콩, 두부 하는데 이제 실제 고기 맛과 유사하게 그걸 셀룰로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재를 그걸 롯데정밀화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육도 괜찮고 바이오 플라스틱에서는 역시 이제 떠오르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가 SKC, 효성 TNC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CMO, 바이오에서는 역시 CMO죠. 바이오 의약품, RNA, 백신.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ST팜, 바이넥스. 그 백신 쪽에서는 작년에 그러니까 그 작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020년에는 SK 케미칼이 독보적이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1년은 녹십자가 좀 괜찮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주가도 많이 못 올랐고 뭐 또 백신하면 녹십자도 뭐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녹십자도 좀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요새 뭐 달려가니까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빠져야 좀 살 텐데 아무튼 K 콘텐츠 제가 여기 A 스토리는 그냥 빼버렸어요. 이제 이미 우주로 날아가 버려가지고 접근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웹툰과 드라마 스튜디오 드래곤 J 콘텐트리 DNC 미디어가 뭐냐면 웹툰 이 웹툰을 카카오 같은 데 납품하는 회사예요. 네이버 카카오 다 좋고 증권은 당연히 내년에도 좋습니다. 거래 대금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뭐 키움, 삼성 근데 한국금융지주가 좀 매력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에 카카오뱅크 상장하니까 지분 갖고 있고 저희 당사는 제가 추천은 못하지만 그래도 싼 것 같아서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도조 비주원, 다우기술 뭐 다 이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있죠.
예, 초연결,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 뭐 빅데이터 아시죠? 이런 게 다 4차 산업이거든요. 이쪽 시장 커집니다. 정부 주도하에.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꼭 편입은 해 놓으세요, 진짜. 네. 4차 산업혁명. 뭐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클라우드, 그다음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역시 롯데정보통신이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고, 빅데이터 하면 뭐 삼성 SDS고, 그다음 중소형주 중에서는 비즈니스원.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 그거 사업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 보면 거래처 데이터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공해 가지고 얘가 이 회사가 이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 가지고 이제 주는 거예요. 예. 아, 이 회사는 어떻고 이 회사는 어떻고. 그러면 그 회사들이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영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그래서 빅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원도 그래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스마트 팩토리 당연히 커집니다. 이제 공장은 다 자동화 될 거예요. 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보거든요. 저는 그 로봇케, 예, 인수한 것도 뭐 그런 일종의 이 자동차 공장을 좀 자동화하기 위한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업들 세 개 다 좋습니다. 대표 기업. 그다음 핀테크는 빅데이터 많이 신용 평가해주는 국내 1등이죠. 나이스 평가정. 이건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죠, 예전부터. 그다음에 웹캡시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그 기업에서 예전에 그 격리 업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직원들 월급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거래처에 뭐 송금한다거나 그러면은 일일이 은행에 다 접속을 했어야 돼요. 근데 웹캐시 플랫폼을 이용하면 그냥 하나의 그 플랫폼으로 모든 은행 그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사업인데, 관련해서 핀테크 시장 커지면서 수혜가 예상되고, 무이나 하면 신세계 INC입니다. 예. 그 어디죠? 김포지점인가요? 거기에 이마트 24인가요? 그게 이제 무인 점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신세계 INC가 한 거잖아요. S1하고. 그래서 그쪽 관심 있게 보니까 그러니까 다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가 되게 많아요. 예. 근데 딱 봐도 여러분들이 이건 공감하시죠? 시장 커져요. 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도 못 갔어요. 그리고 주도주 마지막입니다. 예, 역시 인공위성 관련주인. 저 우주항공 내년에 잘 보세요. 왜냐면 이제 그 스페이스X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그 회사 상장시킨다고도 하는데, 모멘트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약간 이제 그런 이벤트랑도 엮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표 기업들은 세트레가이 인공위성 사업하고 있고, 인텔리안테크는 그 이 안테나 사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해상에다가 저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신호를 딱 쏘잖아요. 전파를 쏘면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통신이든 뭐든 해가지고 받아서 데이터를 이제 전달해 주는 건데, 그러려면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게 인텔리안 테크예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저궤도 위성 있죠. 저궤도 위성이 뭐냐면 이렇게 그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저궤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위성들인데, 이게 다 통신에 쓰입니다. 예. 그래서 음영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땅이 좁으니까 그냥 기지국 깔아서 하면 되는데, 뭐 미국 아니면 저 사막 지역, 땅이 넓은 나라는요 기지국 세우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위성으로 해야 돼요. 위성으로 커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저거예요. 뭐 우주 여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 저궤도 위성 이용해가지고 돈 벌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그 회사 한 두 군데인가 인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좀 주가 오르긴 했는데, 이것도 그 우주항공도 눈여겨보시고, 플랫폼은 전 계속 좋게 봐요. 이건 백신하고 상관없어요. 뭐 언택트 시대 끝났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전 절대 동의 안 합니다. 역시 제 최선호주 아시죠? 카카오 시총 50조를 향해서 가길 바라고, 네이버도 뭐 괜찮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좀 상대적으로 못 가서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 쪽에선 전자상거래나 KG 모빌리언스가 생각보다 주가 되게 싸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홍코노미는 계속 커지고, 한샘, 현대리바트, 뭐 주택시장도 공급 늘어나면 좋고, 생활가전 코웨이 좋게 보고 있고, 현대홈쇼핑도
코웨이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 매출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 가정 간편식 절대 강자 제일제당 그다음 밤에 안주양가요? 그 요새 좀 잘 팔리는 것 같긴 한데 대상 그래서 좋고 건설 쪽은 내년에 다 어쨌든 좋게 봅니다. 정부가 공급을 늘릴 것 같아서 근데 그중에 주가들 진짜 많이 올라서 부담은 되지만 대림건설과 동원개발이 상대적으로 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평가된 거 찾아봤어요. 대림건설하고 동원개발이 제일 싼 것 같더라고요. 건자재 쪽도 최근에 좀 올라서 약간 부담은 되지만 내년에 관심 있게 보시고 시멘트 가격 올릴 거예요. 그리고 비용은 줄고 진성TC는 굴삭기 관련 업체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확대하면 굴삭기 매출 늘어나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진성TC는 수소 연료전지 부품 사업도 같이 해요. 폐기물 여전히 내년에도 좋습니다. 폐기물은 수요는 넘치는데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년에 저는 인선이엔트를 좀 좋게 보는 게 건설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공급을 늘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되죠? 건설 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건설 폐기물 하면 인선이엔트입니다. 그 게임은 당연히 내년에 신작 게임 나오는 거 당장 내년 1분기에 NC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 2 계속 보유해야 됩니다. 컴투스 2월에 나와요. 서머너즈 워. 근데 신작 게임이 나오는 날에는 좀 파시는 게 좋아요. 항상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게임주 펄어비스도 괜찮고. 펄어비스가 이제 붉은 사막이란 게임을 다음 달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또 카카오 게임즈가 뭐 오딘 바랄라인가요? 뭐 아무튼 그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분기경이 나올지 제가 2분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카카오 게임즈도 보니까 물려 계신 분들 되게 많은데 희망을 가지세요. 엄청난 대작 게임이에요. 그거 나오면 주가 올라갑니다. 또. 그래서 요 4개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턴어라운드 형입니다. 턴어라운드. 투자 유망 업종 중에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좀 별로 실적이나 이런 게 안 좋았지만 내년에 확 터닝하는 거. 성장. 그래서 역시 엔터 쪽에서는 JYP 엔터. 니주가 어쨌든 성공을 했고 JYP 엔터만큼 뭐 제가 너무 좀 편향될 수도 있지만 주가 흐름도 그렇고 JYP 엔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에 집중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고 바이오는 마이크로 바이오는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미생물을 이용해서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이제 아주 조그만 미생물이죠. 그걸 이용한 치료제입니다. 그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지노맨 컴퍼니, 소마젠, 천내, 고바이오레. 근데 이쪽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세대 항암제는 우리가 뭐 항암 치료를 할 때 정상 세포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몸이 상하고 2세대는 표적 항암제, 표적해요. 암세포만. 근데 표적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3세대는 아예 면역력을 키워버리는 거죠. 암세포가 활동을 아예 못하게. 근데 대장암이라든가 일부 암 같은 경우는 면역 이 항암 치료제가 전혀 먹히질 않는데요. 반응을 안 한대요. 근데 그때 마이크로바이옴을 같이 투입을 해주면 반응률이 급속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 되게 커질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클리노믹스하고 셀레믹스는 뭐냐면은 그 바이오마커라고 진단, 진단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진단이 아니에요. 미국이 오바마 헬스케어가 이제 시작이 돼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전 국민 의료보험 그러면 예방의학으로 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사후 치료하려면 국가 재정이 힘들어져요. 아예 병이 안 걸리게 미리 막자. 그러면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클리노믹스나 셀레믹스도 눈여겨보시고 PCB도 내년에 이제 올해 안 좋았지만 특히 뭐 대덕이나 코리아 서키트 좀 특히 코리아 서키트는 경쟁사들이 이제 없어요. 별로. 그래서 좋아질 것 같고 스마트폰은 아이폰 쪽 이제 나눠봤어요. 아이폰은 역시 저희 당사의 이왕진 연구원이 아주 좋게 얘기했던 ITM 반도체. 저도 좋게 봅니다. 2차전 그러니까 보호회로 만들어요.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충전 보호회로 배터리 무선 에어팟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보호회로를 만드는 업체고 애플 아이폰이 너무나 잘 팔리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카메라는 역시 3인방 삼성전기, MC넥스, 자화전자 좋게 보시고 이 중에 뭐 자화전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자화전자는
되게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뭐 너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MC넥스가 좀 매력이 있는 것 같고 5G 하면 역시 뭐 Y솔입니다. 5G 필터. 그다음에 폴더블 폰 쪽에서는 역시 그 KH바텍, 세경 하이테크 요런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뭐 완전히 죽어 있는 섹터죠. 폴더블 폰. 근데 내년에 삼성이 물량 늘리니까 좋고 OLED는 역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보단 좀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삼성이 언제 투자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삼성이 투자를 안 해요. 그래 주가 지금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언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세요. 예. 그중엔 좀 반도체도 하는 덕산 테코피아가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제가 여기 녹화하는 날이 오늘이 사실 그 12월 30일이에요. 12월 30일 수요일 날 제가 오전에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기억나세요? 제가 미스터마키 2021에도 미니 LED 넣어놨는데 이제 미니 LED가 좀 판이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 LG전자까지 뛰어들어요. LG전자는 OLED TV만 판매할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QLED TV라는 거를 내놨어요. QLED가 뭐냐면 LED예요. 미니 LED에다가 여기다가 퀀텀닷 소재를 입혀요. 그래서 이제 화질을 좋게 만드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기본은 뭐냐? 미니 LED가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도 내년에 미니 LED하고 애플 아이패드에도 미니 LED가 들어가요. 최대 수혜주가 서울반도체. 그래서 오늘 사실 주가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전부터 강조는 해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공부를 해놔야 돼요. 공부를 딱 해놓은 순간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 가서 얘기하기도 했지만 미니 LED를 미리 공부하셨던 분들은 LG전자가 어라? 미니 LED를 하네? 딱 기사를 본 순간 서울 반도체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예. 공부를 해놨어야 돼요. 그럼 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시장 커집니다. OLED TV 쪽은 실리콘웍스랑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이제 서로 대척돼요. 누가 이길지는 한번 보시고 사료 쪽도 좋습니다. 이지바이오 예전에 한번 좋게 얘기해드렸고 뭐 그때는 이제 매도까지 하시라 그랬죠. 그냥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올해 좀 좋았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내년에도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사료 시장 커지니까 근데 중국 사료 하면 제일제당이 1등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도 내년에 좀 턴어라운드 하는 섹터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턴어라운드 쪽 하는 쪽 하나 더 말씀드리면 5G. 올해 좀 안 좋았잖아요, 솔직히. 내년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2021년도 1월 아니면 2월에 주파수 경매가 끝나요. 끝나면 발주가 들어가는데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삼성이 이길지, 노키아가 이길지, 에릭슨이 이길지. 어쨌든 이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고 제가 예전부터 저는 제일 좋게 보는 게 요겁니다. 이노와에서 스몰셀 중객인데 이거는 뭐 어디든 다 필요하거든요. 5G에. 5G는 커버리지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중기기가 많이 필요해요. 스몰셀이라고. 그래서 제가 저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뭐 요 기업들도 다 괜찮을 것 같고요. 수주만 따내면. 그다음 광고도 올해 안 좋았지만 좋아집니다. 이노션, 대형회사, 제일기업, 그리고 SK텔레콤의 인크로스, 그다음 KT 계열의 나스미디언 좀 다크호스. 이건 주가가 너무 안 가가지고 2021년도엔 좀 가길 기대해보고요. 통신은 역시 뭐 SK텔레콤 사업 진짜 많이 하잖아요. 뭐 T모빌리티 사업도 하고 11번가도 있고 원스토어도 갖고 있고 뭐 ADT 캡스 보안회사도 있고 다 상장시킬 거예요. 지주사 중에선 역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SK입니다. 네, 저희 탑픽은 SK CMO 제2의 삼성바이오가 되길 좀 바라면서 LG 화나는 싸고요. 삼성물산 근데 좀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배당 이슈로. 그다음 덴탈 쪽도 올해 너무 안 좋았는데 2021년 좋을 것 같고 레이디오 바텍 다 주가 쌉니다 되게. 그다음 의료기기 쪽은 어차피 이쪽 시장 커지는데 이 중에서 아이센스가 좀 가격 매력은 있고 이오플로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거 실제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올라가지고 저는 안 하신 줄 알았더니만 예, 아무튼 수익도 많이 났다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더 뭐 내년에도 좋겠죠. 인슐린 펌프 만드는 기업이고 지노믹트리는 이제 진단 대장암 진단 여기서 좀 좋은
뭐 모멘텀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클래시스는 그 리프팅하는 회사예요. 예. 슈링크라고 아실 거예요. 여성분들 슈링크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겁니다. 클래시스가 그 사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고용시장 회복되겠죠. 일자리 하면 사람이나 HR. 뭐 화장품도 약간의 다크호스. 올해 너무 안 좋았는데 2020년 내년에 의외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소비가 엄청 늘 수가 있어요. 약간 다크호스입니다. 근데 LG생활건강 너무 올랐으니까 요 세 종목은 한번 눈여겨보자는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 주가들은 뭐 다 그렇게 비싸진 않은 편이라. 네. 근데 물론 내년에 실적도 안 나오면 안 가요. 근데 내년 실적이 중요하지만 요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한 25분 정도 했는데 남은 게 회복하고 불확실 요건데, 요거는 제가 잠깐만 멈췄다가 또 해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잠깐 또 다녀왔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몇 업종 없는데 회복이라는 건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은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고, 내년도에는 이제 뭔가 좀 정상화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섹터들만. 그러니까 대신에 좀 가격들은 좀 싸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백화점, 뭐 현대백화점 좀 아쉽긴 하죠. 예, 왜냐면 잘 갈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코로나 또 확산세가 어마어마해가지고 기세가 꺾였지만, 뭐 내년도에 시기가 지연된 것 뿐이지 백화점이 좋아지는 거는 뭐 기정사실입니다. 내년에 소비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또 현대백화점 내년에 또 출점도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이어 쪽은 뭐 역시 유럽 타이어 시장이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역시 뭐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죠. 예. 근데 너무 이제 그때 한국 타이어도 뭐 지배구조 이슈, 그 뭐죠? 그 지분 경제, 예.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약간 한 번씩 막 움직여서 조금 뭐 그런 부분들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좀 최대한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타이어도 일단 내년 업황에 대한 그림은 좋아진다. 뭐 철강 쪽은 역시 뭐 포스코가 대장주고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포스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철금속도 좋습니다. 역시 구리가 좋죠. 구리 하면 또 풍산이고, 그리고 가장 못 갔던 종목이 고려아연이죠. 뭐 금, 예, 귀금속 관련 기업인데 내년에 금은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고려아연도 이렇게 좀 주가 쌀 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유는 약간 이것도 의외의 다크호스인데, 내년 유가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내년에 정말 경기가 정상화되면 원유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S오일은 저는 좋게 봐요. 개인적으로. 주가도 충분히 저렴하고, 예. 유가가 여기서 그렇다고 급락할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지만 원유를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착각을 했던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니까 원유는 필요 없다. 약간 이제 그런 선입관이 드는데, 물론 언젠가는 원유 안 쓰겠죠. 근데 향후 10년간 원유는 안 쓸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신재생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가는 회복될 수 있다. 그 관점에서 뭐 너무 장기 투자는 아니지만 S오일도 좀 계속 가격적인 매력은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보시고, 그다음에 상사 업종, 예, 뭐 LG상사 계열 분리 되긴 했죠. 하지만 어쨌든 다자가 무역, 그 RCEP이라고 아실 거예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예. 그게 이제 체결이 되면서 상당히 뭐 그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되게 좋은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LG상사나 뭐 또 되게 많죠. 뭐 그 대우인터, 현대상사, 예. 상사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되게 못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다툼에서 약간은 그래도 이제 서로 간의 무역이 확대되는 이런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은 이미 회복은 됐어요, 사실. 주가로만 보면.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많이도 올랐고, 하지만 내년에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 당연히 주가는 더 한 차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편의점도 역시 지금 저는 좀 사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가 사실 대표적으로 뭐 정유도 마찬가지고 진짜 못난이 섹터들이에요. 밑에 의류까지. 주가도 완전 다 바닥이고. 그러니까 내 원금의 일부분이죠. 많은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원금의 일정 부분은 이런 기업들 한두 개 정도 조금 담아 놓는 거예요. 내년을 대비해서. 왜냐면 어느 시점에 튀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쪽도 한번 이 중에서 그러니까 현금 흐름 좋고 안 망할 기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편의점도 대표적으로 돈 잘 벌어요.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 BGF, 뭐 GS 리테일, 그다음에 의류는 FNF가 내년 5월에 인적 분할이 있는데 분명히 그 이벤트 끝나면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싸긴 쌉니다. 당장은 안 가서 그렇지. 그리고 영업무역 휠라홀딩스 같은 뭐 미국과 관련된 의류회사, 화승엔터는 아디다스 신발 만들어주고, 한성 국내 대표 여성 브랜드, SJ그룹은 이제 칸골이라고, 예, 해외 이제 브랜드 수입해서 의류 판매하는 건데 백화점 매출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SJ그룹도 약간 현대백화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패딩,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시죠? 예, 더 네이처홀딩스. 그 패딩을 만드는 회사고, 물론 이제 갑자기 세무조사하는 바람에 주가 빠졌는데 뭐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의류도 뭐 그냥 다 쩔어 있어요. 진짜 주가들이 그냥 바닥에 다 그냥 깔려 있어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편의점, 의류, 백화점. 조선주는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내년에 LNG 추진선 이걸 얼마나 수주할지.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이거든요. 이 수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도 계속 하락할 때 관심 가져봐야죠. 근데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지금 하시긴 좀 그렇고, 조선은 수주니까 수주가 안 되면 또 주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주상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방산도 주가 완전 쩔어 있습니다. 진짜 못 컸어요. 실적 좋은데 내년에 방산도 아마 수주가 좀 늘어날 것 같아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요 그림은 어쨌든 내년도에 약간 회복될 수 있는 것들 적어본 거. 마지막으로 얘네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거를 또 댓글에 그런 거 달지 마세요. 저 또 상처받아요. 아, 또 염승환 차장 이것도 안 좋게 얘기했다. 뭐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예. 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게 뭐 이 중에서도 분명히 이 섹터 중에서도 또 엄청나게 상승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몰라요. 근데 뭐 불확실하다는 건 불확실하다고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발 불편해하지 마시고, 너무 불편해하시면 사실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진짜 안 좋은 얘기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행업종 당연히 내년 하반기에 여행 재개 기대되죠. 근데 진짜로 여행 재개할 수 있을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면 이제 2주간 격리하는 거, 그 언젠간 풀릴 텐데 그 시점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여행주도요. 주가 안 갔으면 제가 사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번에 한번 11월 달에 주가 한번 급등 나와 버렸잖아요. 참 좋은 여행이 갑자기 막 내년을 대비해서 미리 패키지 상품 팔아버리니까 주가들이 다 날라가가지고 매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쨌든 여행업종도 분명히 살아납니다. 근데 그 중에 대형사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하나투가 그래도 1등이니까 내년에 어쨌든 어느 시점에 여행 재개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항공은 역시 대한항공 좋고, 다만 이것도 언제 여행 재개될지 모르니까 조금 불확실한 면은 있어요. 영화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건 있죠.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랑 집에서 보는 영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그 영화관 안에 딱 들어가서 팝콘 먹고, 약간 소음도 들리고, 그죠? 같이 보면서 막 웃을 때는 같이 웃고, 그럼 뭔가 좀 영화관만의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집에서 넷플릭스 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도 분명히 좋아져요. 좋아지지만 도대체 언제 좋아지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CJ CGV도 지금 회사가 엄청 지금 안 좋아졌죠. 돈은 못 버는데 부채는 계속 있으니까 이자는 많이 나가고.
좀 힘들지만 어쨌든 영화도 좋아지겠지만 시간은 필요하고, 그나마 J 콘텐츠리는 그 드라마나 또 이렇게 미디어 사업을 하니까 현금 흐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J 콘텐츠리가 더 나은 상황이고, 면세점도 좋죠. 언젠가는 여행 재개되겠죠. 특히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할 수 있어요, 내년에. 그러면 주가 한번 가겠죠. 그래서 면세점도 좀 눈여겨보시되, 어느 시점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행과 관련돼. 카지노. 그 내년 카지노에서 다크호스는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왜냐? 그 제주도에 카지노 오픈했잖아요. 오픈하면 뭐합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사람이 없죠. 근데 만약에요, 백신 맞고 전 세계 여행이 가능해지면 롯데관광개발은 굉장히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카지노 하면 GKL, 파라다이스 이 두 개, 그다음 강원랜드는 좀 논외로 하고 국내용이니까 강원랜드 좋죠. 좋은 회사고. 근데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으로만 보면 이 롯데관광개발의 3파전인데, 좀 다크호스로 롯데관광개발이 새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됐고, HMM 올해 최고 주도주죠. 2020년 최고 주도주였는데, 이게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용선료 장기적으로 그 이렇게 이렇게 선박 있죠. 컨테이너선으로 이제 운임 협상을 하는데, 이거를 보통 3월달에 결정을 많이 한대요. 3월이나 4월에 장기 계약을 맺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올라도 3월에 계약한 걸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MM이 예전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3월, 2021년 3월이나 4월에 용선료 협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잘 되면 주가 또 가는 거고, 어쨌든 HMM도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갈 것 같고, 상대적으로 페노션이나 대한해운은 좀 덜 올랐잖아요. 걔네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더 낫겠죠. 근데 어쨌든 대장은 HMM이고, 내년에 용선료 협상을 얼마나 인상을 해서 할지 잘 지켜보시고, 신약개발도 뭐 당연히 어렵습니다. 뭐 누가 성공할 줄 알아요. 근데 저는 뭐 이 기업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좋게는 봐요. 신약개발 회사들 중에서 제가 잘 몰라요. 다들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중엔 뭐 유한양의, 또 한올바이오파마, G3BNT 이런 기업들은 내년에 좀 뭔가 성과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021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톡스는 균주 논란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휴원스하고 제테마, 뭐 휴젤 되게 메디톡스 막 논란이 너무 많잖아요. 뭐 대용제약까지.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논란이 완전히 잠재워질 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톡스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모르겠다. 신약개발도 저 기업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지만, 신약개발 전체로 봤을 때 성공할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섹터들은, 기업들은 다 좀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2021년, 이제 2020년 장이 끝났고, 사실 2020년 정말 역대급 장이잖아요. 2,800도 넘어가고 이제 3,000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장에서 2021년 이제 바톤 터치가 시작돼서 또 장이 열릴 텐데, 이 기업들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추려본 건데, 여러분들 좀 도움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업종, 종목, 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여기 빼먹은 것도 있어요. 이게 반도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 또 테크잉도 안 넣네. 몇 개 빼먹은 게 있어요. 너무 반도체 좋아가지고. 근데 어찌됐건, 이런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가지고, 공부를 미리 해놓으시면 나중에 혹시 급락장 왔을 때 뭘 사야 될지가 딱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고 좀 연말 연초 요거과 함께 잘 공부해서 내년도에도 성공 투자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올 한 해 2020년 정말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 주인공이었고, 누구보다 투자 잘하셨고, 2021년도에도 주인공이 되셔서
많은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